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기혁입니다. 와 예. 교혁씨 모르셨죠? 어떤 게요? 그 사이 많은 선배님들께서 네. 교혁씨를 또 그렇게 그리워하고 계셨다는 거. 아 그거 예. 아 댓글 항상 보고 있고 요새는 또 제가 본 작품들도 꽤 있어가지고 영화학개론 자주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진도 못 따라오지 말고. 근데 요새는 이제 정기적으로 제가 출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영화를 또 안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방송 나가니까 매주 영화를 봐야지. 그쵸. 이런 의무감이라도 있었는데 네. 그러실 수 있죠. 어쨌든 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주셔서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의 원년 멤버이자 기획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혁 씨가 데드풀과 울버린 에피소드 이후로 한 두 달? 네, 그쵸.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두세 달 만에 또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마블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마블을 보는 건 제 전문이고 네. 어떤 영화가 나와야 되는지 정확히 알거든요. 이거 좀 연습을 하셨나요? 야심작이었습니다. 야심작. 성미는 이분한지 씨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지 제가 정확히 알거든요. 쿠키는 적절히 뿌려졌는지 캐릭터의 익힘 정도는 어떤지. 캐릭터 익힘 정도 거의 레어던데 거의 고루 익지 않았던데 이번 영화. 그렇죠. 잘못 구워졌어요. 생각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액괴 먹는 느낌이더라고요. 어쨌든 뭐 네네. 영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미뤄두기로 하고 네네. 그 사이에 교혁 씨를 찾는 분들이 많으셨던 만큼 또 교혁 씨랑 나눠볼 얘기를 근황 토크를 또 많은 선배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쵸. 듣자 하니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후쿠오카로 여행을 다녀왔고요. 일본. 네, 되게 후쿠오카에 사실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워낙 시골 동네기도 하고. 후쿠오카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후쿠오카 지금 후쿠오카 시민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 듣고 계신가? 괜찮습니까 이런 거? 죄송합니다 후쿠오카 시민 여러분. 근데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케이. 네,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이 가득한 사람들이 어찌나 그 웃음을 잃지 않던지. 뭔 디즈니랜드 갔다 왔어요? 무슨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꿈과 행복의 도시 후쿠오카시. 네, 많이들 찾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후쿠오카를 이번에 처음 가신 거군요. 네, 처음 갔어요. 가셨을 때 딱 이렇게 어떤 관광지로 저도 네. 후쿠오카를 가봤지만 이번에 좀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 궁금한데. 사실 좀 이쁜 장소들을 가보고 싶어서 이번에 방문하게 된 거라 가지고 그 후쿠오카에 인공 해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약간 항구 도시여가지고 뭐 백사장이나 그런 게 원래 없었는데 이제 인공 해변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즐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뭐 웨딩 사진도 촬영하고 뭐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도 그 웨딩 드레스 입으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 네, 그래서 이게 결혼하기 좋은 도시는 고로 살기 좋은 도시다. 라고 뭐 말씀드리. 또 한국 출산율이 또 낮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후쿠오카가 뭔가 정말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봤을 뿐이지만 뭔가 후쿠오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바로 일반화시키기. 전도 유망한 것 같다. 심지어 거기서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놀러 오셔서 찍으신 걸 수도. 살지 않는데 그냥 사진이 잘 나와서 또 계실 수도 있는 거라서. 아니 근데 관광지 얘기하랬더니 뭐 남의 결혼식. 뭐 그것도 있었고 뭐 또 하카타 포트 타워, 하카타 부두에 있는 타워인데 뭐 그것도 되게 밤에 아름다웠고. 뭐 후쿠오카는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개 또 보시고 하셨겠지만 또 일본 여행하면 요즘에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뭐 후쿠시마요? 무슨 말? 저 후쿠오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 먹어서 응원하자 아닙니다. 왜냐면 먹거리라고 하면은 논란도 있고 또 이제 무슨 말씀이? 후쿠오카시에 또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까? 그럼요. 또 돈코츠 라멘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 명란으로도 또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또 너무 또 바로 제가 얘기하나요? 또
우리 교혁 씨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선배님들.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의 축하 멘트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요. 교혁 씨가 오늘 오셨는데 선물을 또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명란이 곁들여진 네. 그런 이거 뭐죠? 정확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명란 시즈닝이 발린 프링글스를 사왔어요. 진짜 포장부터 저는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외색이 짙은가요? 오늘 왜 방송을 터뜨리려고 저 일본을 지지하십니까? 적절히 사랑합니다. 자민당입니까? 아니면 사랑할 건 사랑하고 지금 총선 시즌이더라고요. 아닌가? 일본이. 무슨 말씀이세요? 전 거기 투표권이 없어요. 저는 일본을 적절히 사랑할 건 사랑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데 이렇게 포장을 잘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포장 정말 잘하죠. 그래서 교혁 씨가 이 사오신 역사 문제 또한 굉장히 포장을 그것도 또 그건 나쁜 포장을 그렇게 또 잘해요. 좋은 포장 나쁜 포장 가리지 않고 다 잘해. 제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고 아무튼 선물 얘기를 계속 하자면 왜 진땀이 나는 거 같지? 아슬아슬 줄타기 토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네. 이렇게 프링글스 명란 시즈닝 버전을 박스로 이렇게 이쁘게 포장하신 것도 선물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참 감사하다. 다행이고 또 사실 선물이 이것만은 아니고 제가 후쿠오카를 또 갔다 왔으니까 또 이걸 가져온 건데 다른 선물을 또 제가 준비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현 씨가 문제가 좀 있다는 걸. 어떤 문제? 두피에 좀 no. 손실이 모손실이 있다는 소식이 사실 루머인가요? 이거? 재원 씨 얘기하시는 거구나. 재원 씨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희 이제 탈모 탐정이죠. 탈모 탐정. 재원 씨가 사람을 이제 관상을 안 보고 두상을 보시는데 그 표현 근데 너무 싫어요. 탈모 탐정 돋보기 들고 다니면서 볼 것 같아. 이제 남자들의 이마를 쭉 스캔을 하고 다니셔요, 그분은. 재원 씨가 항상 그래요. 모자 쓰고 있으면 벗어보라고 해요. 왜 그러는 거야,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상현 씨도 한번 그 두상을 한번 봐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탈모 탐정이 당신 위험하다. 당신 이미 왔다. 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탈모 탐정한테.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에서 빠지면 밑에가 많이 나기 시작한다. 수염. 네, 수염이 많이 나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또 수염이 많아서. 네, 수염이 부쩍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위로 갈게 아래로 가고 있다. 뿌리가 되고 있다. 등가 교환이랄까요. 나뭇잎이 돼야 되는데 뿌리가 되고 있다. 참 의문인 부분이고. 그래서 생일 선물로 더해서 프링글스 이제 명란 시즈닝 맛이랑 더해서 사다 주신 것이 탈모 방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스케러팩? 스케일러 이제 두피 각질이 이제 모발 나는 걸 좀 방해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스케일러랑 그리고 팩까지 해서 이제 영양 공급도 해주고 우리 머리 푸르게. 일단 저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감동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화장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샴푸, 이 네. 탈모 이 치료제 불로초 같네. 이 불로초의 패키징이 굉장히 유려해서 이것도 네. 굉장히 좀 뭔가 고급져 보인다. 아, 너무 좀 좋은 걸 저에게 사주신 거 아닌가. 이게 첫 번째 감동 포인트고 네. 두 번째 감동 포인트는 저를 어쨌든 또 생각을 해서 또 제 모발을 생각해 주셔서 네. 사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감동 포인트인데 다만 이제 저의 의문점은 보니까 불만이라는 건 아니고 의문점입니다. 이 탈모 세트가 한국 거예요. 네. 근데 왜 굳이 그냥 프링글스만 줘도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걸 네. 한국에 와서 이거를 더 구해서 저한테 주셨는지 좀 마음이 굉장히 언제부터 이렇게 이 친구가 저의 두발을 신경 썼는지. 저희는 늘 신경 썼어요. 여기서 저희는 저와 재원 씨. 탈모 탐정과 탈모 탐정과 탈모 스폰서 뭐랄까 셜록 조수 있잖아요. 왓슨. 왓슨. 네, 탈모 왓슨. 개 싫어 진짜. 탈모 온 거 같은 이름이네요. 탈모 왓슨이라고 할까? 탈모 안 왓슨. 혹시 근데 교육 씨는 저는 건강합니다. 탈모 탐정한테 한번 스캔 받아야 되는데. 탈모 탐정 그냥 한번 봐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요새 볼 일이 없다 보니까. 재원 씨가 바코드 찍듯이 보거든요. 다이소 바코드처럼 딱 되면 딱 나와요. 나중에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저는 뭔가
여러 가지 재미난 네. 일본 여행 썰들을 들을 줄 알았는데 결론은 이렇게 또 저의 탈모 프로블럼으로 또 탈모 이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뭐 일본 여행 잘 다녀오셨다니까 굉장히 다행인데 그거 외에는 좀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 사이에 뭐 사실 뭐 요새 뭐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OTT. 네. 근데 뭐 이전 방송에 들어보니까 다 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쇼군도 이제 한번 봤었고. 디즈니 플러스에. 네. 쇼군 정말 재밌게 봤었고. 또 제가 아시아 역사 또 전문가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시는 게 맞네. 네. 혹시 그 쇼군 보시고 일본 다녀오신 거예요? 그거 보고 간 거긴 해요. 근데 쇼군을 보고 와 일봉이 생겼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간 건 아니고 네. 그냥 현장 체험 학습 정도 느낌? 네,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할까요? 네, 아무튼 뭐 쇼군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조커 또 최근에 약간 좀 논란이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조커 폴리아드 에피소드를 따로 다루긴 했지만 또 슈퍼히어로 장르의 깊은 팬인 우리 교역 씨의 조커 폴리아드 리뷰를 안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라도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떠셨는지. 저는 굉장히 일단 재밌게 봤어요. 오! 처음에는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네. 뮤지컬? 그리고 연달아 나오는 노래 공격? 노래 공격. 이건 좀 힘든데 하면서 저도 이제 푹푹 한숨을 쉬거나 아니면 음악이 나올 때마다 뭐 그 머리 받침에 자꾸 막 머리를 그 쥐어박거나 막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제 보면서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이게 한 불쌍한 남자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또 어릴 때의 결핍을 뭔가 조커로 추앙받으면서 그거를 뭔가 힐링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 극중 아서가. 네, 극중의 아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텐데 결국엔 본인도 알거든요. 조커가 아닌 본인은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걸. 근데 할리를 만나면서 그게 이 사람은 나의 진정한 모습까지 사랑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역시나 그 할리는 떠나버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불쌍한 남자의 이제 한 일생을 다룬 점에서 되게 잘 짜여진 플롯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개념 조커에 대한 개념적 틀을 이제 만든 사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히스레저의 조커라든지 뭐 자르드 레토의 조커, 잭 니콜슨 조커. 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다 사이코패스고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이제 조커라는 탈을 쓰고 있다고 이제 저는 본 거거든요. 이번 작품을 보고 나서. 근데 아서플렉의 조커는 사실은 그 사람은 뭐 범죄를 이거 뭐 역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범죄를 무슨 모의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뭐 대량의 사람들을 죽이는 범죄를 막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없잖아요. 사실 그럴 위인이 못 돼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뭐 상상력이 풍부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걸 또 원하지도 않고 단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총을 쏜 거 뿐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6명 죽였는데요. 죄질이 나쁜 범죄죠. 네, 연쇄살인마인데 근데 그 점에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의 조커는 확실히 다른 조커인데 현재 이제 그 영화 외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 이전에 나왔던 조커들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착각이라면 착각? 이번 영화 폴리아드를 통해서 또 실망한 일부 팬분들이 네. 역시 진짜 근본 조커는 뭐 이전에 히스레저야, 잭 니콜슨이나 히스레저구나 이렇게 좀 매도하는 경향이 네, 이게 무슨 조커야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 점이 좀 안타까웠어요. 보고 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개념적인 조커라는 어떤 상징을 영화 후반부에 뭐 스포긴 하지만 다른 범죄자가 그걸 이제 가져가려고 뭐 좀 하는 그렇게 모습이 있어. 네. 공유형 망상 진짜 네. 폴리아드. 네. 그래서 본인 얼굴에다가 실제로 칼을 대가지고 뭐 스마일 표시를 이제 만드는 듯한 이제 행동을 이제 좀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개념적 틀의 조커를 이제 만든 게 이제 아서플렉이라는 점으로 아마 영화를 이제 구상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동진 평론가님이 말하신 건데 그 이제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뮤지컬 장면들이 되게 조악하잖아요. 막 여타 뮤지컬
본격적으로 이제 만든 뮤지컬 영화들하고는 다르게 막 라라랜드나 위대한 네. 쇼맨처럼 막 멋들어지게 나오는 뮤지컬 넘버 장면이 맞아요. 사실 좀 없긴 하죠. 근데 그 아서 플렉의 이제 상상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와닿았고 그도 그러게 뉴욕에서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면은 문화생활이란 건 사실 즐길 수가 없을 거예요. 네네. 뮤지컬도 그렇죠. 아마 못 봤을 거고 본 적이 없을 거고 뭐 그 막 스탠드업 코미디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TV로 보는 게 아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마 문화 자본의 한계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제 뮤지컬 장면들도 다 그 TV 쇼에 나올 법한 세트들 그렇죠. 그런 거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제 아서 플렉의 인생을 좀 보는 느낌이어서 영화가 되게 흥미로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뭐 해당 에피소드에서 제 의견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제가 더 덧붙일 건 없을 것 같지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게 네. DC를 수호하던 저는 이번 영화에서 나가 떨어지고 말고 그렇게 DC를 폄하하면서 네. 마블의 깃발을 나부끼던 우리 교역 씨는 이제서야 DC 맛에 들어버렸다. DC 맛이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는 이건 좀, 아닌가요? 네. 그냥 가끔 먹으면 맛있는 별미 정도일까요? 가끔 먹었는데 맛이 없던데요. 항상. 무슨 말씀? 저 뭐 반박할 게 없네요. 최근에 뭐 아쿠아맨 2라든지 조커 폴리아제라든지 뭐 물론 좋게 보셨다고 하지만 네. 저는 아쿠아맨 붐은 오나요? 모르셨구나.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고요? 눈 깜빡한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거는 붐이 아니잖아요. 싱 하고 네. 지나갔는데 모르셨구나. 눈 크게 잘 뜨고 보고 계셨어야죠. 정말 찰나네요. 우울하네요. 유감스럽네요. 참. 정말 그 표현이 정말 적절하네요. 이보다 더 유감스러울 순 없다. 안타깝고 정말. 안타깝다. 어쨌든 뭐 이렇게 교역 씨랑 이전에 5년 전쯤인가요? 조커 네. 1편이 개봉했을 때도 저희 방송에서 또 같이 함께 다뤄보고 얘기해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잠깐이나마 이번 속편 좀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참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역 씨가 이렇게 조커 폴리아드에 흠뻑까지는 아니고 조금 빠져 계시고 또 후쿠오카에 살짝 빠져 계셨던 동안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댓글은 제가 읽도록 할게요. 레스터버넴 1936님께서 조커 폴리아드 에피소드에 마침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방송에서 그 파묘 제작진 실제 참여하셨던 안다다씨님이 파묘 에피소드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방송이 잘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후에 재원씨가 계속 견제하면서 저거보다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듀н 에피소드에 참여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레스터버넴 1936님께서 아니 상식적으로 파묘 제작진 데리고 만든 방송을 듀n 몇 권 책 읽어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재원씨 유유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답답하셨나 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책 몇 권 읽는다고 깊이감이 나올 것 같아? 탈모 탐정이나 해. 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레스터버넴 의역을 한 거죠. 1936. 제가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레스터버넴 1936님의 말을 우리 교역 씨가 좀 이제 의역을 의역해 주셨다. 정신 차리라고 재원 씨. 나중에 재원 씨 저희 방송 나오시면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고랑이님의 댓글은 우리 교역 씨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빙 방송을 못 들어서 그런지 루루님과 안다다씨님의 조합도 색다르고 좋네요. 루루님은 석돌님이랑 하실 때 좋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특유의 성격이 러블리하시면서 호탕하신 것 같아. 대장분가요? 다른 분들과도 방송을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다다씨님 촬영 화이팅 하세요. 천만 요정 안다다씨 가자. 댓글 감사드립니다. 루루님은 실제로 성격이 굉장히 러블리하시면서 호탕하신 털털하신 호방하다. 호방하신 부분이 기계가 있다. 교역 씨도 또 아시기 때문에 네. 그렇고 안다다씨님은 또 이번에 영화 촬영 또 들어가시는데 고랑이님의 응원대로 좀 이번 작품도 파묘에 이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좀 근데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좀 슴슴한 작품 하신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오컬트 하시다가 멜로로 넘어가셔서 이제 멜로 붐도 옵니다. 멜로붐 뭡니까? 한국 영화 멜로 붐? 요새 멜로 기근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올 때가 가뭄에 이제 단비가 내릴 때가
되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소개팅 프로그램들이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솔로부터 이기고 와라. 너무 리얼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거 이기기 쉽지 않은데. 네. 하지만 안다다씨님이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파이팅입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이어지는 새끼는 지금인 댓글까지 우리 교역씨가 읽어주시죠. 네,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 받아서 한 주가 매우 행복했어요. 그토록 꾸준히 만들어낸 작가님의 세계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펼쳐질 차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커버넌트 재밌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상영관이 없어서 OTT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저번 주에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교역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작가님의 책을 사실 솔직히 한 번도 아직까지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저는 소설을 읽지 않습니다. 항상 과학책이라든지 철학책을 주로 읽고요. 인문학 서적을 네, 읽으시는군요. 제가 문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럼 가장 최근에 읽으신 인문학 책은? 인문학책 최근에 읽었던 거 인문학 책은 아니었고 그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이제 그런 책이었는데 어떻게 그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하는 이제 조직을 만들까에 대한 이제 책이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데요? 꿀먹방 되는데?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줄 알았어요. 지금. 불합리한 의전, 그 이제 영어 원래 제목은 이제 Unreasonable Hospitality인데. 의전. 네. 그러니까 미슐랭 3스타에서 일하신 이제 그 홀 지배인이 쓰신 책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왜 더 나아간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더 베어 혹시 보셨었나요? 그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아직 못 봤어요. 그 더 베어를 보면은 정말 막 그 이제 예약한 손님들의 SNS까지 뒤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방문하고 얼마나 이걸 기대하고 있는지 막 그렇게 리서치를 하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식당 운영진이 우리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주려고 하고 뭐 그러는지에 대한 이제 책들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충성심도 생긴다. 그게 결국엔 좀 더 큰 걸 가져다줄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다시 한번 제목이 Unreasonable Hospitality. 그 국내 번역서로는 불합리한 의전인가요? 근데 국내 출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문을 또 꿀먹방 실리콘밸리에서 왔냐고. 아니 뭐냐고. 테드 강연이에요? 참나 재수없어. 근데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또 선물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좀 의역을 해보자면 불합리한 의전이라든지 좀 그런 건데 제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 물론 이제 책 내용은 들어보니 반대인 것 같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확 와닿네요. 그래요. 그런 게 있었고 한강 작가님은 또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었잖아요. 또 서울예대 연세대 출신이시지만 서울예대 교수님이기도 하셨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정말 그때도 느꼈지만 말씀을 참 그 수업 듣기엔 좋지 않았었던. 그 역시 위험한 발언 삼가세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한테 뭐라고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거랑 잘 쓰는 거랑 다르다고요. 저기요. 철저히 한 개인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작가님 정말 사랑하고 비록 아직 책은 읽지 못했지만 이제 책 주문했습니다. 저 이제 읽을 거고요. 이렇게 형식적일 수가. 왜? 나 진짜 읽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강 작가님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지금님께서 더 커버넌트 재밌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확실히 상영관이 많이 없더라고요. 가이리치 감독의 제이크 질레날 작품인데 저는 사실 이거를 작년에 유럽 가던 비행기에서 봤습니다. 운이 좋으셨네요. 네, 대한항공 스카이 시어터에 있더라고요. 넷플릭스보다 빠르다. 제가 잠깐 얘기 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 스카이 시어터에서 영화를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 돌아갔을 때 지금 못 볼 것 같은 작품을 저는 봐요. 그런 작품들이 종종 있거든요. 맞아요. 아예 수입이 안 될 것 같거나 자막은 달려있지만 아니면 개봉일이 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작품들 위주로 올라와 있는 걸 보는데 비행기에서 그때 마침 더 커버넌트를 봤고 그게 벌써 작년 11월이니까 거의 1년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묵혔다가 국내에서 수입돼서 개봉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더 커버넌트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뭔가 가이리치의 새로운 스타일 볼 수 있기도 하고 제이크 질레날 여전히 멋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존 윅이나 테이큰 이런 작품들은 복수심이라는 강렬한 감정으로 추동되는 영화, 내달리는 영화죠. 근데 이 더 커버넌트는 신기한 게 뭐 복수란 복수일 수도 있지만 약간
은혜를 갚기 위해 달려나가는 액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나 이 은혜 끝까지 갚는다. 진짜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뭔가 액션 영화인데 인지상정의 도리를 아는 것 같은. 서양의 각골난망. 아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뻔하고 비슷한 영화들이 뭐 다 떠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새로움 이런 것들이 좀 재밌게 느껴졌던 작품이라서 극장에서 못 보시더라도 나중에 OTT 통해서 보시면 어떨까? 저 이 작품을 몰랐는데 재밌겠네요, 되게.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에일리언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또 한사발이 했던 작품이 있죠. 네. 탈모 탐정님이랑 같이. 어쨌든 지금 최근에 에일리언은 로물루스를 통해서 조금 서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새끼는 지금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깔깔스님, 황깔스님께서 전란 에피소드에 5,000 캐시를 후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교역씨 신기하지 않으세요? 교역씨 잠깐 이제 저희 방송에서 떠나 있을 때. 떠나 있기 전에도 깔깔스님은 계속 이렇게 이미 황제 깔깔스. 후원을 해주셨어. 황깔스도 사실 교역씨가 붙이신 오메가 황제. 아무튼 좋은 킹, 거다. 엠퍼러, 제너럴 뭐 이렇게 충무공 다 붙여. 더 그레이트.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더 그레이트 깔깔스님. 이제 세종 깔깔스라고 불러. 세종깔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방송의 세종대왕님. 충무공 깔깔스. 충무공 깔깔스도 가능하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행운의 카자르님께서도 전란 에피소드에 전란 방송 올라와서 듣기 전에 전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듣기 위해서 전란을 봐주신 것 같은데 네. 너무 감사. 그러네요. 진짜 감동이다. 전란 무척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연기도 카렉션도 대박이었네요. 선조 잼민이 진짜 얄미웠어요. 선조가 잼민이처럼 나오죠. 차승원 씨 왜 이렇게 연기 잘하세요? 보는 내내 복장 터졌네요. 그리고 박정민 씨도 의외로 액션을 잘하셔서 놀랐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화면의 한문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막 한자로 전쟁할 때 전 나오고 반란할 때 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전란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전란 방송을 모월모일님이랑 둘이 방송했었는데 모월모일님께서 그 남편분이랑 같이 보시고 남편분의 한 줄 평가까지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두 분이신데 세 명이서 수다 떠신 느낌이었어요. 방송 재밌게 들었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감사한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모월모일님도 아마 뿌듯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97194331님께서 전란 에피소드에 혹시 그 용하다는 집 공유가 될까요? 라고 해당 방송에서 모월모일님이 그 최근에 점을 봤는데 네. 너무 잘 보는 집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모월모일님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역 씨는 좀 점 이런 거 믿으시나요? 아니면 좀 좋아하시나요? 저도 점을 잘 보진 않아요. 그거 뭐 그냥 재미로 뭐 타로나 아니면 뭐 사주 뭐 그런 걸 이제 뭐 본 적은 있었지만 그거를 막 즐기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딱히 경험은 특별히 없어요. 근데 동생은 또 가끔씩 이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네, 뭐 신점 같은 것도 봤다는 얘기 했던 것 같고. 교역 씨는 그럼 신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왜냐면 없어요. 저도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긴 하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한번? 그것도 괜찮아요. 저희 뭐 팟캐스트 운 한번 볼까요? 저희 얼마나 더 갈 수 있나요? 저희 구독자 1,000명은 넘나요? 그리고 죄송한데 저기 네. 팟캐스트보다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제 탈모 여부를 몇 올 남았나요? 저 가나요? 마나요? 마음을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가 그렇죠? 그게 최고의 관심사죠, 사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깔깔스님 댓글은 우리 교역씨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네. 최근 개봉작 6시간 후 너는 죽는다와 보통의 가족을 봤어요. 육너죽은 안 좋은 쪽으로 할 얘기가 많았고 보통의 가족은 좋은 쪽으로 할 얘기가 많았네요. 샷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고 말았어요. 갑자기 날씨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아차차 더 킬러스 방송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예대 학연으로 뭉친 옴니버스 영화요. 황깔스님, 세종 깔깔스님께서 깔깔실님이 해달라 그러면 해야지.
딴 거 들고 왔는데요 오늘. 같은 주 개봉작이었는데요. 나중에라도 언제든. 저희가 한번 네. 근데 오늘 영화 퀄리티를 보면 그거 할 걸 그랬어. 더 킬러스. 그게 나았을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깔깔스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보통의 가족은 봤는데 영화 참 좋더라고요. 저도 추천드리고 감기 더불어서 깔깔스님께서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새끼는 지금님의 댓글입니다. 가을 영화 추천해주세요. 가을 느낌 나는 뭔가 아련하며 트렌치 코트를 여미고 질질 끌며 고독을 살살 씹고 싶을 것 같은 영화로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혹시 교혁씨는 가을 하면 꼭 가을 영화가 아니더라도 가을에 꼭 이렇게 좀 챙겨보시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가을에 챙겨보는 영화가 있지는 않은데 그냥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가을에 대한 제 인상은 약간 뭐 날씨도 좋고 근데 뭔가 죽어가는 계절이기도 하고 톤 자체가 이제 되게 약간 갈색 혹은 뭐 좀 붉은색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 가을 비가 저한테는 좀 많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낙엽이 젖어서 있는 그 거리라든지 그리고 그 거기를 이제 한산하게 걷고 있는 그런 느낌. 사람이 생각보다 감상적이야. 그래서 레이니 데이즈 인 뉴욕. 좋죠. 네, 그거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라디오 스타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준익 감독님. 네, 비가 나오는 것들은 아마 좀 저를 가을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라디오스타는 진짜 너무 좋은 영화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가끔 이제 보는데 볼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헐리우드 리메이크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누구 생각하세요? 글쎄요. 또 웃긴 조합 생각하고 있죠. 어떤 퇴물이 있을까? 그 영화 중에 그 유로비전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윌 페럴 나왔던? 그러니까 윌 페럴이 뭔가 주인공이어야 될 것 같은. 누구요? 매니저로 스타로. 스타로. 그래 매니저 할 그건 아니긴 해. 그쵸. 스타 해야 돼 그 사람은. 그런 느낌. SNL 같은 거 옛날 거 다시 봐도 네. 그냥 그 사람은 연예인이더라고요. 천상 연예인이죠. 천상 연예인이라서 어쨌든 저도 라디오스타 굉장히 좋아하고 레이니 데이즈 인 뉴욕도 진짜 뉴욕의 어떤 뉴욕의 가을이 유독 짧다고 하잖아요. 그 가을을 너무 잘 포착한 영화 같고 동성이긴 하지만 저랑 티모시 샬라메의 얼굴이 저는 와 이거는 여자분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또 작품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입니다. 교혁 씨가 선수 치시지 않아서 저는 만추를 당연히 얘기해요. 만추. 좀 뻔하긴 한데 만추 진짜 저는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교육 씨가 말씀해주신 그 서정적이면서도 뭔가 쓸쓸하면서도 또 새끼는 지금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트렌치 코트를 또 탕웨이님이 또 입고 나오세요. 그쵸. 해서 너무 좋은 영화라서 혹시 뭐 보셨을 것 같기도 하지만 혹시 안 보셨다면 추천을 또 드리고 보셨더라도 가을에 보는 만추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유독 이번 주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교혁 씨랑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 가졌는데 너무 후원이나 댓글이나 다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따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저희 뭐 아까 신점 얘기하면서 저희 팟캐스트 구독자가 뭐 얼마나 느나요? 뭐 이런 농담했지만 얼마 전에 저희 팟캐스트 팟빵 기준으로 구독자가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해서 뭐 누군가 보기에는 뭐 700밖에 안 되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는 진짜 7만 같은 숫자라고 진짜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뭐 동시 구독해 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이제 거의 이제 300분이 다 돼가고 추산은 안 되지만 애플 팟캐스트 앱이라든지 다른 플랫폼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없진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마음속으로 합산을 해보면 진짜 많은 마음들 보내주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마침 원년 멤버 교혁 씨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또 이런 말씀을 감사하다고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이제 제가 울면 되는 거죠? 이미 울었어야죠. 이제 타이밍을 이렇게 못 잡아. 쉬고 왔더니 진짜 좀 피로가 많이 쌓였어요. 아무튼 저도 지금 마음으로 울고 있고 아무튼 되게 감사하고 기분이 되게 이상할 때도 있어요. 뭐 지금까지 방송이 이어지고 있는 건 정말 상현 씨의 노력도 크지만 또 우리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이렇게까지 올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옛날에 막 댓글이 막 한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막 그렇게 올라오던 시절도 있었고 한데 뭐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니까 되게 감사함이 커요.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고 선배님들께 일단 1차적으로 가장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이에
저희를 많이 저를 도와주셨던 이 방송에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분들 뭐 앞으로도 많이 제가 또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너무너무 덕분에 방송 잘 이어나갈 수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또 앞에 계시니까 또 저희 방송 같이 한 저희가 라디오스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박중훈 안성기예요. 재원아 와서 좀 비춰줘라. 탈모탐정만 하지 말고 이마로 좀 비춰줘라. 그래서 재원 씨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씨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네. 조금 푸념이긴 한데 좀 힘들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막 징징거리려고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 회사 업무도 조금 많이 스트레스풀했고 병원 다녀온 일도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 주가 좀 힘들었는데 방송에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만 기다렸구나 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또 은연중에 들어서 진짜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 교육 씨한테도 감사하고 들어주실 선배님들께도 감사하다. 그래서 700분의 소중한 구독자 팟빵 구독자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내친김에 뭐 1000명 뭐 공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약 뭐 싹발? 아니 지금 탈모 방지 세트를 선물해준 사람이 삭발을 하라고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그냥 뭐 있으면 좋으니까. 뭐 제가 그렇게 뭐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선배님들께서 혹시 뭐 1000명 공약 그럴듯한 거 있으시면 댓글. 구독자와의 공포영화 단관. 그건 못해요. 그것도 못해줘. 감사하다며. 제가 사실 지금 비밀인데 네. 재원 씨를 최근에 좀 만날 일이 있거든요. 네. 좀 조용히 지나가려고요. 다음 주에 롱레그스 개봉하더라고요. 공포 영화인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네. 그래서 이건 절대 재원 씨한테 걸리면 안 된다. 재원 씨가 무조건 이건 같이 하자고 징징댈 것이다. 어떻게 그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노력은 해봐야죠.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조용히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 이제 얘기를 해야죠. 본격 MCU 영화는 아니지만 MCU에 살짝 다녀왔던 그 영화, 우리 교혁 씨가 그토록 좋아했던 빨간 깃발 마블의 신작이죠. 베놈 라스트 댄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MCU인 듯 아닌 듯한 마블 영화죠. 그리고 베놈 시리즈의 현재로서는 최종장이라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좋았던 적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베놈 라스트 댄스라는 뭔가 멋들어지면서 해괴하고 뜬금없는 제목으로 돌아온 베놈 3편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베놈 1, 2편을 둘 다 방송을 했잖아요. 저희 팟캐스트 그렇죠. 통해서. 하지만 간단한 서머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간단한 서머리. 1편 어떻게 보셨죠? 회상을 한다면은 네. 1편은 꽤 재밌게 봤었어요. 아. 나쁘지 않았고 그냥 첫 스타트가 좋았다. 이제 콜럼비아 픽처스가 만든 스파이더맨 영화가 이렇게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괜찮게 뽑았다니? 그러면은 앞으로 더 재밌겠네? 그리고 대배우와 함께 토마디. 네, 토마디와 함께. 하지만 2편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매듭을 자꾸 안 짓고 새로운 에피소드, 새로운 설정들을 자꾸 만들어냈는데 그쵸. 3편에선 그게 달했어요. 그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설정들과 그리고 갑자기 없던 캐릭터들을 추가를 해서 이상한 막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제 섞여져 버리는 안성재예요 뭐야. 정말 짬뽕 같은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뭐 호의적인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1편을 실망했었어요. 이런 소재로 이렇게밖에 못 만들다니 라는 푸념을 해당 방송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놀랍게도 2편을 보고 1편이 선녀였다. 저는 지금 생각보다 1편이 나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계속 들더라고요. 위대한 영화죠. 위대한까진 모르겠지만
이게 베놈이 속편이 또 나온다고 하면은 그 영화는 위대해질 겁니다. 맞아요. 트릴로지 중에서는 어쨌든 위대한 편이다. 위대한 편에 속한다. 1편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편은 교육 씨 말씀대로 계속 매듭을 안 짓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스튜디오에서 이 영화를 놨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퀄리티여서 이거는 뭐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못 만든 영화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정말 그걸 공감을 하는 게 3편은 야 우리 심심한데 베놈이나 하나 더 찍자 라고 해서 나온 느낌이었어요. 동창회처럼 어. 그 기조를 이어서 야 이거 냅둬서 뭐해 버리면 아깝지 하나 더 찍자. 그 하디씨 된대? 막 그렇게 해서 만든 느낌이었어요. 하디씨 된대. 미셸 윌리엄스는 사라진 지 오래고 미셸 씨는 안 된대.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딴 사람 좀 섭외해봐 막. 참 이게 그니까 어이가 없어. 참 이게 최종장으로서 맞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좀 저희 둘은 네. 이번 영화가 시리즈 중에 최악이면 최악이지 좋은 작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용을 1, 2편을 통해서 기본적인 설정은 다 아실 거예요. 톰 하디가 연기하는 에디 브록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원래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 일을 하다가 외계 존재인 심비오트, 그중에 베놈이라는 심비오트와 기생수처럼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놈은 지구에서 살려면 에디의 몸이 필요하고 또 에디도 그 당시에 사건을 해결하거나 뭐 목숨을 부지하려면 베놈의 또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한 몸을 갖고 동거가 기묘한 동거가 이어지게 되었다. 한 바디 두 살림. 그런 거지. 이런 걸 참 잘해. 그 역시가.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1, 2편에 이제 뭐 여러 악당들도 물리치고 이래 왔던 건데 3편에서는요. 누명을 써가지고 형사를 죽였다. 이게 이제 2편에 나왔던 스테판 그레이엄이 연기하는 멀리건 형사를 네. 죽였다. 사실 안 죽었는데 네.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이제 뉴멕시코에서부터 뉴욕으로 가서 거기에 우리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뉴욕으로 가서 우리가 한 쇼부를 쳐야 된다. 이러면서 뉴멕시코 이제 뉴욕 이 사이에 로드 무비가 펼쳐지게 되고 그 와중에 이런 심비오트들을 더 많이 발견해서 이들이 지구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판단한 미국 특수부대인 것 같아요. 뭐 네. 어떤 거기 뭐 그 로스웰 비밀 조직. 기지, 로스웰 기지를 베이스로 하는 미국 내 비밀 조직이 네. 그들을 쫓는다. 이게 내용의 전부다.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 가끔씩 촉이 올 때가 있거든요. 영화 초반부터. 근데 비밀 기지가 나오고 비밀 조직이 나오면은 네. 그 정부에서 하는 비밀 조직과 비밀 기지가 나오면은 항상 영화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약간 뭐랄까요, 그 공식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정부기관이면은. 그러니까 내용은 비밀이더라도 네. 조직이 있다는 이제 회사가 있고 주소가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밝히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닿지가 않나 봐. 이게 진짜 그냥 손바닥으로 이제 하늘 가리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나오면 이제 개연성은 일단 버리고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 말씀해주신 조직 관련해서도 개연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이 영화가 찍기 싫은데 억지로 찍은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크게 들었던 게 네. 어쨌든 로드무비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통 이제 로드무비라 함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여행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여정이 있어야죠. 그 도착 지점이 어디고 왜 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막 디테일하게 계속 막 묘사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도 어떻게 보면은 프로도와 샘의 로드무비잖아요. 그렇죠. 무르도르 산에 올라가서 반지를 버리기 위해서 리틀 미스 선샤인도 그 콩가루 집안이 막내딸의 어떤 그 미인 대회 참석을 위해서 LA까지 가는 게 여정이었던 거고 뭐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번 영화는 분명히 초반에 얘기하긴 해요. 우리 뉴욕을 가야 된다. 오케이, 뉴욕에 왜 가는지는 알겠어. 내가 봤을 때는 스파이더맨 뉘앙스를 주려고 굳이 선택한 도시 같긴 한데 네.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가야 되는 이유가 나는 아직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무슨 자기 누명을 풀어줄 뭐 판사가 있고 그 사람을 이제 협박을 해서 본인을 도와주도록 이제 유도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뉴욕 근처에도 못 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판사가 시리즈 내에 나온 적이 있나요? 그냥 그 전에 뭐 언급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어쨌든 얼굴이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그냥 거기 누가 있으니까 가야 돼라고 하고 영화의 마지막까지 봐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다 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핑계가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안에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막 쓸데없는 바퀴벌레 이야기는 왜 한 거며 신발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맞아. 난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신발을 갑자기 비춰주고 그 비춰준 이유는 고작 챙겨서 신으려고. 그러니까 뭐 굳이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신발이라는 게 양쪽이 다 있어야 완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에디랑 베놈의 관계도 그런 것이다라는 거를 뭐 좀 묘사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 은유로. 근데 그게 막 재밌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뭔가 신발이 아, 보여진다거나 그치. 끝에 뭔가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치. 무슨 거장병이 걸리신 건지 심지어 이번이 감독님 데뷔작이던데. 그러니까 너무 그 거장병이 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쓸모없는 걸 많이 넣어놔서 영화 보는 내내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맞아요. 너무 이 작품 들어서 급하게 추가된 설정 같은 것도 네. 되게 많잖아요. 아까 인상비평에서 교혁 씨가 좀 영화가 갖고 있던 원래 세계관의 설정들을 손바닥 뒤집도 뒤집는 네. 영화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는지가 궁금해요. 시작부터 그랬어요. 예를 시작을 이제 널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새로 등장을 하죠. 그 끝판왕의 이제 모습으로. 무슨 뭐 네. 아서왕처럼 네, 리치왕의 리치왕 미안해요. 아서왕이래. 아서왕은 위대한 사람이죠. 미인이고요. 리치왕이요. 끝판왕이긴 해요. 아서왕도. 뭐 아니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끝판은 맞죠. 아니, 검을 들고 있길래. 네, 아무튼 그 되게 흉측하게 생긴 어떤 굉장한 비범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시작을 혼잣말로 하잖아요. 나는 이걸 왜 하고 내가 이걸 뭐 코덱스가 만들어졌고 나는 코덱스 이제 우리 강아지들을 보내서 뺏어올 거야. 그러면은 내가 막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겠지? 이런 느낌의 이제 혼잣말 하는데 클라이언트한테 PPT 하는 줄 알았어요, 저 시작부터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이게 사람이 혼자 이제 갇혀 있는 설정이거든요. 널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네, 그러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혼잣말이 늘었구나. 친구가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왜냐면 극중 대사에 따르면 우주보다도 더 오래 갇혀 있었다고 하거든. 우주가 태어난 시간보다. 그러면 혼잣말 할 수 있어요. 인정입니다. 외로운 거 뭐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한낱 지구인인 제가 봤을 때 네. 웃겨 보인다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아니 저는 차라리 내레이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영화의 바깥에서 이 널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 그것도 짜치긴 하지만 네.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내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얘가 고개를 들면서 입을 뻥끗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실시간으로 얘기하고 있던 거였나? 약간 이런 느낌이.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넣은 이유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냥 나는 새로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짓을 하냐면요. 줄줄줄줄. 대충 알아들으세요. 약간 이런.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희. 자, 저 오늘부터 악당하기로 했어요. 짜잔. 거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시작부터 그걸 느낀 거예요. 저 설정 추가가 이제 시작이 됐구나. 그치. 난 이런 게 싫어. 사실 트릴로지라는 거는 뭐 항상 모든 영화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에서 놔둔 떡밥을 이제 뒤에서 수거를 하거나 뭐 그쵸. 그런 연계성이 이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세 가지 작품에서 연속된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거를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거의 리부트나 다름없이 만들어버린 게 의아했어요. 영화 보는 내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베놈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할리우드의 액션 블록버스터 속편들에서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잘 되니까 속편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이전에 없었던 설정들이 막 덕지덕지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웃긴 거죠. 어쨌든 이 영화의 설정대로라면 베놈도 널과 제노페이지라는 존재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들이 코덱스를 쫓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코덱스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심지어 전편도 아니야. 2편도. 전전편 1편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코덱스가 생겼었나 봐.
근데 왜 널은 이제 와서 2편에서 쫓지 않고 3편에서 쫓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억지 아닌가. 그쵸, 되게 이상한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제 마블 초창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MCU 초창기 말씀하시는. 네, MCU 초창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벤져스 1이 나왔을 때 이미 그때부터 타노스의 얼굴을 슬쩍 비추면서 큰 거 옵니다, 여러분들 해서 맞아. 이제 3, 4편에 이제 등장을 시켰잖아요. 뭐 그 전에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도 나왔지만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1편부터 못 나오는 거 뭐 그래 뭐 어떻게 시작되고 이 캐릭터가 어떤지 첫 편에서는 그걸 소개시켜주는 게 맞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2편에서도 딱히 그런 게 언급이 없다가 3편에서 갑자기 등장을 해버리니 우주적 존재가. 우주적 존재 그리고 한낱 그냥 신비오트와 함께 있는 인간을 쫓는 우주적 존재. 지구 왜 이렇게 위험한 것들은 다 지구에 몰려 있는 거야? 이 세상은. 근데 베놈 이번 영화 얘기가 아니라서 좀 베놈 영화한테 미안하긴 한데요. 네. 교육 씨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블이 확실히 MCU가 지금 뭐 조금 이제 부진도 있고 그 지난 페이즈 작품들 중에서도 막 좀 떨어지는 작품도 있고 기대 이하였던 것들이 있었죠. 좀 설정 충돌도 없진 않았고 했었지만 진짜 그 10년지대계 하나는 기본 틀을 정말 잘 세웠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새삼 든다. 맞아요. 그 진짜 빈틈없이 어떻게 보면 잘 세운 거예요. 중간에 막 배우 이슈가 있어가지고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지금 캉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조나단 메이저스. 네, 조나단 메이저스 이제 개인적인 사건 때문에 빠지게 됐는데 또 그걸 또 잘 틀어가지고 또 새로운 빌런을 이제 추가를 시키고. 이제 나오죠. 네. 뭐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판 하나를 정말 그냥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깔아놓고 가보자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팬들 입장에서도 좋을 거고 영화 완성도 면에서도 그게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거를 잘 못 챙긴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았던 거 그 댄싱 퀸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 장면은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보면서 이게 약간 SNS에서 요새 AI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그런 맞아. 그런 콘텐츠들 있잖아요. 흡사 그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누가 그냥 베놈 푸티지를 어디서 가져와서 AI 더 씌워. 더 씌워서 스킨을 더 씌워. 베놈을 댄싱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게 해줘라는 입력에 맞게 나온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SNS도 SNS고 저는 SNL 느낌도 났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약간 개연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상현 씨가 아까 얘기했던 코덱스가 뭔지도 알고 그리고 누가 그걸 줬는지도 알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알고 어떻게 찾게 되는지도 알고 한데 그거를 이제 다 무시를 해버리고 이제 변신을 해서 이제 춤을 추잖아요. 변신 이제 설정상 설명을 드리자면은 변신을 완전체로 이제 변신한 장면에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코덱스를 찾는 그 강아지들이 그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제노페이지. 네, 제노페이지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모르겠어 어차피 죽을 건데 춤이나 추지 거의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제노페이지가 와가지고 다 뭔가 깽판 놓고 흐트러 놓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정도 지능이니까 그 전에 언급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널과 제노페이지의 존재들에 대해서. 네, 그냥 정신과 그냥 생각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에디야 깜빡했다. 그 제노페이지라는 게 곧 올 거야. 라고. 차차 내 정신 좀 봐. 그래도 이상하지 않는 느낌이 이제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이게 작품마다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번 영화 내에서 달라지잖아요. 얘가 처음에는 뭐 에디 조용히 해. 뭐 우리가 완전 변신하면 그놈들이 올 거야 하면서 절대 변신하면 안 돼. 막 이러는데 네. 갑자기 그러니까 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는 변신할 수 있지.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켜야 되고. 첸 아줌마가 죽을 위기에 뭐 처했어. 그럴 땐 변신해야지. 그럼 제노페이지가 오면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근데 갑자기 나 첸 아줌마랑 지금 춤을 너무 추고 싶어 이러면서 갑자기 아까까지는 안 된다고 했던 애가 말려도 갑자기 춤을 추는 거야. 변신해서. 신명난 춤판을 벌이죠. 그리고 심지어 바로 제노페이지가 찾아오고 솔직히 운이 좋아서 살았지 첸 아줌마 죽을 뻔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미친놈 아닌가 그냥. 빌런을 주인공으로 삼았다고 해서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그냥 정신 나간 잼민이가 와가지고 네. 주인공 노릇을 좀 하고 있었던 느낌이었다. 맞아요. 그냥 다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냥 캐릭터들이. 어. 되게
그리고 다른 캐릭터도 얘기하면 그 닥터 페인. 닥터 페인? 아 주노 템플이 연기한. 네 맞아. 그것도 진짜. 미친 과학자 컨셉이잖아요 사실상. 과학엔 희생이 따라. 그 주위 사람들의 어떤 인지상정은 고려하지 않고 네. 그냥 이 과학이 가장 중요해. 이거 먼저 성과를 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진짜 미친 과학자인 게 그 혹시나 신비오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에 면역이 없을까봐 살균은 다 하고 들어가는데 그 신비오트를 이제 쫓는 그 아까 말했던 제노페이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하든 안 하든 일단 하고 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실제로 하진 않지만 아마 했을 거예요. 제노페이지 잡을 수 있었으면 아마 잡아가지고 얘는 뭐든 했을 겁니다. 네, 뭐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위험한 게 이제 닥쳐봐야 아는 이제 스타일로 나오는데 전혀 과학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진짜 과학자분들이 보면 어이가 털려할 만한 네. 태도의 캐릭터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켈리 마르셀 감독님이 각본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 베놈 전편 네네. 그 카니시 영화에서 각본을 쓰시고 이번 작품에서 이제 각본과 더불어서 연출을 하신 거던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본가 출신이셔서 그 어떤 인물이나 상황이나 설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좀 강박을 느끼시나? 어떤 그런 대사나 어떤 상황으로 뭔가를 막 구구절절 설명해야 된다는 작가로서의 강박을 느끼시나? 작가주의네요.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그게 심했던 게 아까 말씀해주신 널도 그렇고 네. 나오자마자 막 PPT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방금 얘기해주신 그 박사 네. 저는 연출이 매드 사이언티스트인 건 오케이인데 첫 등장이 꿈꾸잖아. 그렇죠. 근데 꿈에서 막 또 그 개짜치는 꿈 있잖아요. 네. 막 쌍둥이 오빠 막 옛날에 죽었던 무슨 번개 맞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로또 확률로 죽은 그런 게 나오잖아. 어쨌든 정말 예술 영화였어요. 진짜 시작부터 플래시백으로 각이 있나? 아니 너무 설명이 그 꿈이 어쨌든 너무 나는 직접적이었어. 네. 막 그 꿈에서 막 그러잖아. 뭐 오빠 뭐 나사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는 최고의 과학자가 될 거야. 최고의 항공우주 과학자가 될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 뭐 이 캐릭터 첫 등장이니까 그러려니 했어. 근데 이후에 이 캐릭터가 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차에 또 오빠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애매한 자리에. 그리고 나는 오빠 사진을 붙여놓고 다니나? 죽은 지 오래된 어린 오빠 사진을? 거기서도 의아했거든? 그리고 거기서 또 시선 한번 줘. 네. 차에 붙어 있었으면 맨날 봤을 텐데 그날 한 번 줘. 또 시선을. 그리고 또 출근해서도 자기 자리에 또 액자가 있더라고. 오빠랑 찍은 액자가. 심지어 오빠가 그때 입고 있던 옷에 로스웰이라고 써 있어. 나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설정 과다. 너무 설명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이미 꿈으로 다 이해가 됐는데 막 사진을 막 보면서 나 진짜 너무 느끼해가지고 체할 뻔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제 연출 방식 그리고 캐릭터를 너무 깊게 쓸데없이 깊게 설명하려는 방식 때문에 화면마다 계속 바뀌어요. 약간 계속 그 이제 중심 인물이 바뀌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수선하고 산만해. 그리고 끝에 이제 베놈과 에디의 헤어짐을 이제 얘기를 할 거면은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뤘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닥터 페인이 이제 잃은 오빠도 약간 뭐 베놈을 잃는 그 에디의 마음을 이제 뭐 이입을 하고 싶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해가 안 갔죠. 특히나 이제 뭐 가족들 나오는 거는 가족들은 사실 그냥 위험에 빠지면 이제 나중에 구해야 될 존재로 그 민간인 가족? 네, 장치적으로 그냥 넣은 것 같고 히피 가족? 감성 캠핑. 난 거기도 미쳐.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캐릭터가 좀 덜 설명해야 될 때는 설명을 많이 해. 그러니까 널 같은 애들, 뭐 닥터 페인, 뭐 둘 다 이름도 좀 이상한데 뭐 원작에 있는 캐릭터니까 뭐 그러겠죠. 근데 그런 설명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 때는 설명을 많이 해. 근데 설명이 필요할 땐 또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크리스마스 박사 있잖아요. 갑자기 얘가 베놈을 꺼내주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뭘 의도한지는 알겠거든요. 좀 더 닥터 페인보단 인간적인 과학자. 그래서 뭔가 신비오트들이 고통받는 것에 좀 연민을 느껴서 풀어줬다. 이거를 영화가 설명해주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래 대충 알고 넘어가요. 그러려니 하는 거지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순전히 그 크리스마스 박사가 베놈을 구해줬다는 건 네. 그 군인이 그 장군이 토마디를 총으로 쏘잖아요. 죽이잖아. 맞아요. 그 부분에 어떤 그 쇼킹 정말 그 찰나에, 잠깐의 네. 점프 스퀘어 같은 걸 위에서 내가 봤을 땐 넣은 거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싫고 그러니까 극적이게 만들려고. 근데 개연성은 없어. 아니 개연성 없어도 설명이 있으면 좀 모르겠는데 설명도 없고 그 감성 캠핑 그 맞아요. 집안 막내도 처음에는 나 외계인이 무서워요 사실 막 이래. 맞아요. 근데 갑자기 아빠랑 로스웰 기지 가서는 먼저 철조망을 뜯고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용감하죠. 아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손바닥 호떡 집듯이 막 그냥 애들이 맞아요.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그 전에 너무 답답했다 보니까 그때 오히려? 베놈이 나올 때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오히려 빨리빨리 가자. 그래 뭐 얘기하지 말고 빨리 싸우고 어차피 너네 둘이 헤어질 거라며 빨리 끝내자. 심지어 더 빨리 힘든 끝내자. 거는 그 제노페이지라는 생물은 자꾸 재생이 돼요.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 잘린 거를 수번을 봐야 이 영화가 끝나요.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루하고 질리더라. 예, 나중에 더 변화하는 거는 액션씬은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냥 숫자만 많아진 거. 그게 다였어가지고 그리고 널이 처음에 PPT를 막 장엄하게 하긴 했지만 사실 네. 뭐 그 이후에 진짜 빌런으로서 등장한 것도 사실은 없고 그냥 맞아요. 맥거핀에 가깝고 그리고 전편 말미에 이제 속편에서는 쟤가 악당이 되겠구나 싶었던 멀리건 형사도 갑자기 주스가 되잖아요. 믹서기에 그쵸. 갈려가지고. 근데 제노페이지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잡몹이야. 그러니까 강력하긴 한데 네. 몰개성한 캐릭터다 보니까 뭔가 마지막 영화에서 악역이 좀 강했어야 그나마 좀 어떤 카타르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승전결로 따지면은 한 승 정도에 있는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 네. 한 2편쯤 네, 나왔으면 2편. 내가 또 모르겠어. 1편에 나와서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거대한 악이 온다 막 그러면서 와 막 이러면서 뭐 이제 하수인 죽였으니까 다음 편에는 더 강한 막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뭐 라스트 댄스라고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라스트 댄스가 아닐 것처럼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태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뭐 속편을 낼 건지 뭐 계속 그 소니 마블 유니버스의 작품들은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이 물론 뭐 제작진들끼리는 대외비로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저 한 명의 관객으로서 보기에는 좀 불안한 게 사실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스파이더맨 트릴로지들 혹은 이제 끝맺음을 하지 못했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처럼 떡밥들은 일부러 좀 남겨놓고 나중에 뭐 빨리 바뀔 수도 있으니까 미래는 모르는 그냥 거니까 좀 열린 태도로. 네. 그래서 심지어 이 영화의 이제 쿠키 영상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죠. 맨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 베놈의 그 신비오트가 조금은 남아있는 뭔가 그런 뉘앙스를 네. 스파크가 막 튀면서 맞아요. 나는 좀 지치더라. 그 엔딩 크레딧이 유난히 좀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길었던 것 같아요. 나 한 10분 이상 앉아 있었던 것 같아. 네, 꽤 오래 앉아있던 기분이었고 근데 겨우 이걸 보려고 기다렸나? 약간 이런 느낌도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액션 스펙터클을 기대하실 영화일 테니까 좀 더 그 부분에 천착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액션이 되게 단조롭잖아요. 그렇죠. 공간도 단조롭고 네. 안 죽는 불사의 존재와 싸우다 보니까 데드풀과 울버린 때도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카타르시스나 위기감이 느껴지지가 그쵸. 않고 그리고 이거는 1, 2편 다 동일한 단점인데요. 그냥 CG 덩어리들이 얼기설기 액체 괴물처럼 섞여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래서 더 그립더라. 캡틴 아메리카 네. 그 2편, 3편 액션 있잖아요. 윈터 솔저 시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샹치 정도의 액션. 그러니까 뭔가 좀 보여야 이게 좀 대충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지. 살맛. 좀 살과 살이 부대끼고 좀 주먹과 다리가 이렇게 서로를 가격하고 네. 이런 청사진이 그려져야 되는데 맞아요. 이번 작품은 그냥 CG 덩어리를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이 강했고 그리고 그나마 이번 작품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 개성 있는 신비오트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제 베놈 같은 종류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무지개 영화에서 빛깔로 네, 많이 나오는데 그걸 조금 잘 이용했을 수도 있는데 베놈한테 너무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너무 그 병풍으로 좀 전락해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근데요. 네. 그게 너무 유치했어요.
그렇죠. 나는 좀 역했어요. 아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역한 것까지 간다고?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파워레인저 영화나 네. 샤잠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영화니까. 그러니까 우리 약간 어린애들이 아웅다웅 티격태격하면서 지구를 지키는 그런 영화야. 인데 그런 애들이 큰 힘을 얻었으니까 좀 유치하더라도 뭔가 어린애들은 저렇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베놈은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가 악당으로 알고 그렇죠. 있고 뭐 안티히어로. 히어로더라도 안티히어로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네가 오색 빛깔로 막 파워레인저 진짜 색깔처럼 그린 핑크처럼 막 옷을 갈아입더니 당신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당신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네 입에서 나올 말이 맞나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1편에서는 분명히 얘네가 지구 침공하겠다 막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일종의 그런 거죠. 뭐 내 적의 적은 동료다. 널 뭐 지구인들이랑 협력하는 게 이제 널이 다시 나오는 것보다 덜 싫었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오늘은 동료다. 약간 이런 느낌. 챗 오늘만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것도 있었고, 저 더 큰 문제는 그 시리즈 덩어리들을 보면서 촬영 감독 누가 이거에 책임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액션 동선이 되게 이상했어요. 막 갑자기 이 동선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그 가족 그 한 장면에서 그 이제 4인 가족이 이제 대피를 하는데 제노 페이지가 등장을 4인 하고 가족.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오셔가지고 바주카를 날려. 어디서 그렇게 왔지? 그러고 또 도망가는데 그것도 꽤 먼 곳에서 또 도망을 치고 있어요. 맞아요. 그 동선 구성도 되게 이상했고 그리고 한 장면에서는 그 이제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박사 2명이 이제 대피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동선상 그 지나가면 안 되는 동선을 이제 지나가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산성비 맞으러 이제 베놈이 희생하고 들어갈 때 맞아요. 갑자기 그 박사 둘이 나 같으면 반대 방향이나 베놈이 좀 다 지나가고 맞아요. 지나갈 좀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걸 비껴서 가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관통을 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딱 느낀 게 이 영화가 편집도 좀 별론데 네. 촬영 당시에 그 후반 작업에서 CG가 들어갈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현장 당시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약속이, 커뮤니티가 잘 안 됐던 것 같아. 왜냐면 그 멀리건 형사가 처음으로 이제 신비오트로 각성해서 무슨 인어공주처럼 막 이렇게 벽 타고 오잖아요. 그때 이제 창문 밖에 있는 그 닥터 페인의 그 눈동자 시선이 밑에 묘하게 달라. 맞아요. 그게 너무 근데 티가 나. 그래서 아니 할리우드면 전 세계 넘버원 아니야? 영화 산업으로? 왜 이렇게 밖에 작업을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정말 약속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보였고 너무 그게 너무 짜치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 영화 전체적인 완성도가 형편 없었어요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자꾸 눈에 걸리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개연성도 아까 우리 얘기했는데 나 그거 생각났어. 나 계속 라스트 댄스 얘기하니까 첸 아줌마가 갑자기 거기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첸 아줌마 거기 왜 있는데 약속을 하고 온 거면 괜찮아. 그렇죠. 라스베가스로 와서 도와주세요. 뭐 오케이. 근데 아줌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급전이 필요해요. 이렇게 만나는 건 괜찮아. 근데 막 카지노에서 룰렛을 돌리고 있다가 옆에 막 소리가 나서 보니까 첸 아줌마야. 뭐야 이게 한국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우연히 만나도 맞아요. 신기한데 그 미국 땅덩어리에서 심지어 그 아줌마 샌프란시스코 사람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라스베가스에서 만났는데 심지어 그분이 그 전에 잭팟까지 터뜨렸다. 이 확률은 도대체 심지어 그 첸 아줌마는 또 베놈의 존재를 알고 있는 또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이후 이야기에 있어서 아까 제가 봤을 때 각본 쓰신 분이 감독님이 춤을 어디서 춰야 되지? 춤을 요즘 춤 나오는 영화가 흥하던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든지 뭐 약간 이런 영향을 폴리아드 보고 만들지. 좀 이따 만들지. 폴리아드 참고 좀 하지. 그럼 춤 뺐을 텐데. 근데 그 춤 있잖아요. 네. 슈퍼히어로 장르 영화 역사를 통틀었을 때
재미없는 장면, 네. 못 만든 장면 많죠. 근데 괴상한 장면들이 있는 작품들이 지금까지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리부트 벌써 두 번째죠. 리부트 전에 판타스틱 4 있잖아요. 아, 네. 거기서 이제 고무인간인 미스터 판타스틱이 결혼식 하기 전에 총각 파티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몸을 막 고무인간이니까 스크류바처럼 삥삥 꼬매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재미가 없고 못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괴상하다. 이걸 대체 누가 컨펌했지? 불쾌한 걸작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네. 난 이번 댄스 장면이 그런 저도 그렇습니다. 느낌인 것 같아. 시선을 솔직히 말하면 좀 돌렸어요. 못 보겠었어요. 도저히 그걸 보고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거기서의 CG도 좀 구리지 않아요? 네. 그 영화 내내 구렸는데 그 부분에서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끼셨나 보다. 그 네. SNS AI 네. 영상처럼. 아니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명예의 전당에 올려야 된다. 괴상한 이게 대체 어떻게 컨펌을 받았지 싶은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저는 아직도 좀 그 댄스 장면이 재미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왜 찍혔고 왜 컨펌이 됐는지 미스테리예요. 맞아. 근데 이 영화 뭐 모든 영화에는 다 이제 엔딩이 있잖아요. 잠깐만 혹시 변호사로 갑자기 등극하시는 건 아니요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가장 큰 거는 사실 엔딩에 저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엔딩을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네 뉴욕이요? 뉴욕. 아, 어쨌든 우리 아까 상현 씨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로드 무비로 시작을 했고 어쨌든 그 로드 무비들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도 목적지에 도착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죠. 베놈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었던 자유의 여신상도 봐요. 어쨌든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그 연출이 이게 2024년 10월에 나올 수 있는 영화가 맞나? 그런 느낌 아니에요? 노래방 화면 느낌이었어 나는. 그 음악도 네. 그 마룬 5 음악 맞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곡인데 네. 이 작품에 어울리는 또 이 작품이 또 유난히 저는 진짜 가오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네.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그냥 가오갤 같은 게 잘 되니까 이렇게 우라카이. 위에서 높으신 분들이 네. 감독님이나 제작진을 막 이렇게 밀어붙였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 계속 유명한 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Don't Stop Me Now라든지 스페이스 오디티라든지 많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메모리는 노래가 좋은 건 둘째치고 너무 안 어울리고 맞아요. 너무 촌스러워서 심지어 그 중간중간 플래시백도 넣어주잖아요. 미치겠어 나 진짜. 지루하지 말라고. 그건 또 어벤져스 엔드게임 엔딩 크레딧의 영향인가? 뭔가 그런 추억 갈무리? 근데 엔딩 크레딧에서는 그래도 되거든요. 그치. 근데 영화 중간에 물론 엔딩이긴 하지만 영화 중간에 그 영화마다 이제 색감이라든지 그 색 보정돼 있는 것들 다 톤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근데 플래시백 할 때마다 다른 톤, 옛날 맞아요. 톤, 옛날 CG. 이게 같은 시리즈여도 개별 네. 영화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와 이거는 큰일 났다. 진짜 큰일인 것 같아. 네. 이거는 거의 유튜브 편집이거든요. 맞아. 유튜브 느낌 났어. 진짜로 네. 예능 느낌이나 유튜브 느낌이 좀 나더라니까. 아니 그리고 거기 나오는 배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있죠? 라이언 고슬링이라거나 네. 라이언 레이놀즈라거나 이런 좀 산뜻한 이미지가 주고 좀 밝은 발랄한 캐릭터가 주인 배우들이 하면 네. 모르겠어요. 근데 토마디는 지금 많은 분들이 토마디를 원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특유의 그 상남자적인 기질 아닙니까? 맞아요. 막 가죽 자켓 하나 입고 오토바이 달릴 것 같은 그런 상남자적 느낌 때문에 토마디를 좋아하는 건데 뉴욕에서 또 그 스웨터를 입었나 봐요. 그 별로 잘 안 어울리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입고 안경 썼나? 안경은 안 썼나? 어쨌든 뭐 그렇게 되게 산뜻하게 입고 나와서 그 마지막에 뭐 널 잊지 않을 거야 친구 막 이러는데 이건 진짜 배우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그 부서진 남자로 나왔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반쪽을 잃어서 네. 좀 슬픔에 잠겨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돼.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힐링이 됐어. 네.
이혼해서 좋은 남편 같아요. 맞아요. 흡사 그런 느낌이었어. 해방됐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시원섭섭이란 말을 그런 때는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원 같던데. 그냥 나 돌싱돼서 시원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약간 저한테는 약간 시원섭섭한 느낌? 그러니까 시원함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그치, 섭섭함만 있어야지. 옷도 아마 그 약간 파란색 니트를 입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안 어울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워낙 잘생긴 배우고 체격이 좋아서 뭘 입어도 멋지긴 해요. 근데 최고는 아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좋은 장면이 못 됐고 그 좋은 코디가 아니었고 미장센도 별로고 그냥 뉴욕 한복판에서 그냥 걸어가면서 중간중간에 그제 이전 이제 플래시백도 좀 넣고 거기 표정도 진짜 근데 그 캐릭터도 많이 붕괴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왜냐면 1편에서 기자였는데 네.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자기 딴에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막 약간 사적인 선을 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였나 아내였나 그 미셸 윌리엄즈가 연기한 캐릭터가 네. 좀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인물로 기억하는데 지금의 에디 브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덜 떨어진 숙취에 찌든 덜 떨어진 친구 같아요. 그냥 맞아요. 그냥 뭘 그럴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굉장히 계속 지쳐 보이고 그런 전환점이 결국에는 이제 베놈이랑 헤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나고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기분이 들어서 캐릭터 붕괴도 아주 많이 됐다. 그래서 원작에서의 베놈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좀 실망스러울 만한 마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회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이 빠지셨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뭐 나중에 이벤트성으로 베놈이 어디선가 반짝 이제 등장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뭐 스파이더맨 새로 나온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봤던 것처럼 노웨이 홈. 근데 이 베놈 시리즈는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토마디의 얼굴을 한 에디 브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고.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토마디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약이 뭐라고. 이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분명히 1편 찍을 때는 그래 좋은 작품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시작을 했을 텐데 약간 레임덕이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사품에 주의하지. 유사품이요? 그러니까 MCU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라벨을 잘못 봤어. 아니면 그 속인 거 아니야? 우리 MCU랑도 한다니까. 그 실제로 나오긴 했잖아요. 그랬겠지.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계약서에 쓴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당했어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굉장히 아쉬운 시리즈의 최종장이죠. 최종장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지도 말아요라고 하고 싶은 베놈 라스트 댄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마블의 치명적 수호자시죠. 우리 교혁씨 먼저 해주시죠. 제 한 줄 평은 나는 나쁜 놈이 아닌데 왜 제 뇌를 드셨죠? 영화 설정에서 이제 베놈이 사람의 뇌를 먹고 이제 뭐 그런 뇌를 이제 영양분으로 섭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 뇌가 먹힌 기분이었어요. 나쁜 놈들만 먹는다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할 것 같았어요. 돈 내고 온 관객들 뇌를 먹으면 어떡해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이제 한 줄 평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등급 평가는 저는 D. D 제로. 네, D 제로. 사실 교혁 씨의 D 제로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마블 영화에 교혁 씨가 D 제로를 줬다? 거의 바닥이에요, 그거는. 저는 더 마블스에도 D는 안 주거든요. 진짜. 베놈 라스트 댄스는 거의 F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환율 조정을 좀 해서. 생존하지 못하셨습니다. 여기서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베놈 라스트 댄스. 교혁 씨는 D 제로를 주셨고요. 저는 한 줄 평 그냥 이렇습니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이렇게. 조별 과제. 에디와 베놈의 눈물겨운 조별과제 잘 봤고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등급평가는 저는 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 도마디가 너무 아까운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첫 시리즈가 18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6년의 대장정이라면 대장정을 끝낸 건데 참
끝이 이래서. 끝이 항상 맷집을 잘 짓는 게 중요한데 항상 이렇게 끝나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팬으로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 이런 영화가 좀 잘 되고 뭐 연출 잘 돼서 정말 잘 나오면은 뭐 MCU처럼 못 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소니가 가진 계획도 꽤 이제 꽉 차 있으니까 잘만 퀄리티 컨트롤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영화판에서 정말 좀 잘 하신다는 분들이 아마 거기서 일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동료고 이럴 텐데 좋은 영화 만드는 게 참 그렇게 어렵나?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엄청 명작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재밌는 영화를 원하는 거지. 누가 뭐 인생의 뭐 철학과 뭐 나는 누구인가 이거 원해? 그냥 시원하게 그것만 해줘도 기본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인물 딱 잡고 카메라 촬영 동선 잘 맞추고 그래. CG 잘 하고 어려워 이게? 나는 극 중에 주인공이 톰 크루즈 언급하잖아. 네. 어디서 감히 톰 크루즈는 그분이야 신이야. 재밌게 만드는데 도 같은 사람이라고. 그 파리올림픽 폐막식에도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영화 밖에서도 영화 같은 사람이라고. 월드 클래스라고 그 사람은. 어쨌든 어디서 그냥 확시 그냥. 그렇습니다. 뭔가 교육 씨 말씀대로 끝이 매무새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요상하게 저희 방송도 마무리가 좀 힘이 빠지네요. 내내 그냥 비판만 한 거여서.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정말 좋아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진짜로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다면 찍먹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첫 10분에서 끄실 것 같아요. 내가 시간 만수르다. 그러면 보셔도 되지. 그러면 보셔도 돼. 내가 시간 빈살만이다. 널처럼 시간이 많다. 또는 어디 갇혀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아쉬운 영화 베놈 라스트 댄스 얘기를 해봤는데요. 교역씨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시니까 또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이 기다리셨는데 조금이나마 조금 갈증을 좀 풀지 않으셨을까 네. 싶고 교역씨 좀 어떠셨는지.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안다다씨님이랑 표표님이 나올 때는 약간 장르 영화물, 흥미로운 장르 영화물을 하고, 그리고 뭐 루루 씨와 이제 석돌 씨가 이제 나올 때는 약간 좀 포근하고 따뜻한 영화를 이제 많이 한다는 이제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두 분들이 서로가 이제 뭐 자기한테 더 안 좋은 영화를 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똑똑히 들으세요. 진짜 피해자는 접니다. 저는 이런 영화 있을 때만 나온다고요. 이런 영화가 뭔데?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잖아. 좋아하는데 요새 시장이 안 좋잖아요. 마블도 시장이 안 좋고 DC도 안 좋고. 근데 나는 이런 것밖에 못 나온다고요. 슈퍼히어로를 좋아하는 교역 씨에겐 요즘이 참 IMF에 가깝다. 그래서 복 받으신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분들한테.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슈퍼히어로 장르가 아니어도 교역 씨를 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역 씨가 괜찮으시다면 제가 또 오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거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죠. 정하고 그냥 가는 건데. 저 쇼군도 받고 더베어도 받고. 시간 만수르네요. 그쵸.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신 교역님 덕분에 선배님들도 웃음꽃 많이 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어야 됩니다.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